여러분, 10월 15일에 정부가 주택시장을 뒤흔들 만한 아주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을 사시려는 분, 또 파시려는 분,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분들까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변화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정부가 이 과열된 시장을 잡기 위해 드디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대책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보시죠. 골든타임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절박하게 보고 있는지 딱 느껴지시죠? 바로 이 절박함이 이번 규제의 강력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복잡한 규제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은요.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 과열된 시장에 있습니다. 정부가 보는 문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좀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안 사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니까 투기 수요까지 확 몰리면서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진단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내 집 마련하기 힘드네. 이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려는 의욕이 꺾일 수 있잖아요. 또 무리해서 대출 받으면 당연히 다른 데 돈 쓰기 힘들어지고요. 소비가 위축되죠. 결국엔 이렇게 돈이 비생산적인 곳에만 쏠리면서 나라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딱 꺼내든 첫 번째 카드, 바로 규제 지역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만 콕 집어서 규제했다면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에 훨씬 더 넓은 지역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표의 핵심 변화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존에는 서울에서도 딱 4개의 구에만 적용되던 규제들이 이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 쫙 넓어지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거의 같은 범위로 묶이면서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이 아주 강력한 규제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이 용어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조정 대상 지역은요, 시장이 좀 과열될 조짐이 보이는 곳에 주는 일종의 옐로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슬슬 시작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는 경고 수준을 넘어선 말 그대로 레드카드입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강력한 규제가 여기에 총동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강력한 레드카드가 이번에 서울 전역에 내려진 셈입니다. 지역을 꽁꽁 묶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정부의 두 번째 해법은 아예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 자체를 꽉 조이는 겁니다. 바로 금융 규제 강화죠.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까지 나오는데 그보다 비싼 주택은 한도가 더 줄어서 2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팍 묶여버립니다. 이건 사실상 빚을 내서 비싼 집을 사는 길을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3.0%라는 숫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요,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이 사람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걸 가정하고 심사를 하는데 이 가정금리, 이걸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2배로 올린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위험까지 더 깐깐하게 따져서 대출 문턱을 훨씬 더 높이겠다는 뜻이죠. 이 20%는 대출을 받는 우리가 아니라 은행에 대한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더 위험한 대출로 취급하라는 신호를 은행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내주기가 더 부담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줄을 꽉 쥐어도 편법이나 불법이 판을 치면 다 소용없겠죠? 그래서 나온 세 번째 해법은 시장의 반칙 행위를 아예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합동 단속입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의 어벤져스 팀이 꾸려졌다고 봐야 합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금융위는 편법 대출을, 국세청은 탈세를, 경찰은 가격 담합을 샅샅이 뒤지는 거죠. 심지어 총리실까지 직접 나서서 지휘하는 만큼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완전히 안정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집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바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장기 계획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목표는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됐습니다. 2026년부터 5년 동안 수도권에 무려 135만 호,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서 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키겠다. 바로 이런 투트랙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쏟아진 대책들이 나에게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질문 두 가지만 딱 짚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내가 가진 분양권, 이제 팔 수 없는 걸까요?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효력은 발표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기존 소유자에 한해서는 딱 한 번만 팔 수 있도록 일종의 퇴로를 열어두었습니다. 새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곳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짜에 따라서 허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날짜, 10월 20일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모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전에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쫙 종합해보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죠. 이번 대책은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닙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던진 이 두 개의 강력한 카드는 과연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우리의 주거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이제 시장의 대답을 지켜볼 시간입니다.